안녕하십니까. 박성중TV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몇 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이 많겠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그런 거시경제정책, 또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경제정책, 또 주택정책 이런 여러 가지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제정책, 이렇게 큰 틀로 경제정책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정책, 또 교육 정책, 문화 정책과 함께 어우러진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보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모든 국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표되는 특징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재인 정부 2년 8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몇 번이나 발표했다고 보십니까? 주요 언론들은 작년에 12월 16일 부동산 정책까지 18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봤을 때 27회에 이른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8회로 봤을 때는 1개월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27회로 봤을 때는 1개월마다 부동산 정책을 한 번씩 발표하게 된 꼴입니다. 왜 이렇게 맞느냐? 이 발표한 정책들이 재탕, 삼탕, 또 본인들의 발표와 전혀 의도가 다르게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땜질식 발표가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작년 12월 16일 마지막 발표 때는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체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수요는 억제시키고 공급은 부재한 그런 정책이다. 그로서 이런 정책의 남발로 인해서 그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예시만 드린다면은 어떤 현 정부의 어떤 고위 관료는 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값이 오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영향이다, 이런 평가가 내놓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4개 정부를 한번 평가해보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42.9%나 올랐습니다. 그 당시 종부세 신설,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도입 이런 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또 청약 조정 대상 이런 어떤 지정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7.5%밖에 5년 동안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2년 8개월 동안 22% 이상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제2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실수요자도 보호하고 단기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강화한다는 그런 목적은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한 정책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한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대출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또 각종 규제 지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세금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수요를 완전히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나간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다면은 LTV, DTI, DSR 이런 걸 굉장히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LTV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요. LTV가 70%라는 것은 주택이 10억짜리면
7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TI가 60%라면 1년에 그 총 수입이 1억 정도 된다면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DSR은 DTI의 초강력 DTI의 어떤 개념인데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예를 들어서 주택 원리금 상환, 카드론, 그 다음에 학자금 상환, 또 자동차 할부금 상환 이런 걸 전부 연간 소득에서 나눠서 그걸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DTI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은 LTV는 박근혜 정부 때는 7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이 60%, 40%, 지금 투기 및 투기 가열지구는 15억 이상은 제로, 9억에서 15억은 20%, 9억 원 이상은 40%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70% 주던 것을 제로, 20%, 40%까지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즉 1년 수입액에서 원래 그 박근혜 정부 때는 60%까지 뭐 1억 정도 벌면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40%, 4천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억제됐다. 또 DSR, 여러 가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역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줄어들어서 정말 부동산 수요를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역 이런 것도 확대해서 굉장히 더 세밀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2017년에는 10.5%, 2018년에는 12.7%, 2019년은 15.8%에서 10%에서 한 15% 사이지만은 실제 공시지가에는 그에 따라서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각종 다른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붙어서 실제는 거의 서초 같은 경우는 40%에서 많게는 300%까지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공급부재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인은 누구나 새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주 여건도 좋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교육 환경도 좋은 곳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2018년 1월 1일 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또 2018년 2월 21일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일련의 조치로서 재건축이 마치 집값 상승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서 헌주택에 페인트 칠하는 정도, 기존 주택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더 이상 새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10만 3천 가구의 이런 아파트에 대한 것도 안전진단도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규 주택 공급량 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서울시 전체 대상 지역은 한 210군데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여 곳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이 서초구에 있는 70여 곳 중에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되는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억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민간 택지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렸습니다. 서울시 서초를 비롯한 13개구 전 동에 해당되고, 또 나머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에 대해서는 37개 동, 또 경기의 가천, 하남, 강명의 13개 동은
이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돼서 정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급 부재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는 우리도 정책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도시 30만 호 건설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신도시도 앞으로 5년이나 빨라야 10년 정도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 어떤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재생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 도심의 어떤 큰 빌딩을 제대로 개발해서 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어떤 모습을 유지하면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택이 공급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부동산 투기 정책을 조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부 여당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률이 98%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런 변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리 시장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좀 악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또 모든 보통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투기 세력 탓이다 이런다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백전백패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근의 부동산 정책, 작년에 12월 16일 그 대책 이후에도 경매 시장에 가보면은 15억 넘는 경매 아파트들 100% 감정가의 100% 이상 낙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시중의 유동자금은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살 곳이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서울의 주택수는 우리가 355.7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파리는 605.7, 동경은 579.1, 뉴욕은 412.4. 이것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주택수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왜?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주택의 질 문제입니다. 보통 살만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소 주거 면적, 또 용도별 방 개수, 전용 부엌 이런 최저 주거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 한 5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50%에 상당한 것은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주택이 서울의 50%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기 세력이나 또 일반인이라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나 일반의 구매 수요가 여기에 몰려든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초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구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수요로 억제하고 공급적 부재하다 보니까 서초구의 아파트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또 세율 인상까지 겹쳐서 상당히 세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들면은 공시지가는 매년 10%에서 15%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5.8% 전국이 평균 인상이 됐는데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15.8% 인상되면 세금도 15.8%만 인상되면 좋은데 서초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삼풍 아파트 32평형을 한번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5.8% 인상되었지만은 재산세, 또 재산세에 따른 그 지방 교육세, 그리고 또 종부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이 32평형의 경우는 43%나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초 주민은 수입이 없는 분들은
이 아파트를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옛말에 가렴주구란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너무 혹독하게 걷는다. 중국의 여러 왕조, 우리나라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왕조도 세금 때문에 망하는 왕조 많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를 사고 팔려고 해도 사고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싼 곳으로 이사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상 이사 한번 하려면 거래 관련 비용이 드는 것이 1억이 훨씬 넘는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한 번 이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자면 방배동 33평형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중개수수료 이런 관련해서 그 비용이 한 6천만 원, 또 살 때는 취등록세 이런 관련해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억이 훨씬 노니 그냥 공중에 버려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7억 원대 아파트를 정리하려면 정리세가 4억 가까이 나와버립니다. 아파트 한 채가 버려집니다. 상속을 하려 해도 5억 원 이상 나와버립니다. 정말 한국의 상속 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최근 미국의 2천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상속세를 없애자고 미국 의회에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 거래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LTV 주택담보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5억 이상 서초구의 30평형대 새 집은 전부 15억 넘습니다. 이런 집은 주택담보 하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15억 넘는 경우는. 그리고 서초구의 아파트 웬만한 건 다 9억이 넘는데 9억 이상은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억짜리 주택에 담보가 2억밖에 되지 않고 8억을 현금으로 넣는다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특히 그 종부세 정책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국민 편가르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8%, 내지 않는 사람이 92%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초구는 상당수가 8%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그리고 내지 않는 사람이 92%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부세를 3배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겠죠. 다섯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초, 강남 이런 강남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릴 때 부동산 정책은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정책, 교육 정책, 또 문화 정책 이런 거와 함께 연결된 종합 세트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니까 팔고 이사 가지는 못하고 전세가를 더 올리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뒤섞고 있고요. 또 강남이 학군이 좋다 보니까 새학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어떤 전세값이 더 상승폭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삼중고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실종돼서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또 일반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국가 경제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전환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가감히 시행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가감히 시행하라. 안전진단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또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허용하라. 그렇게 해서 많은 재건축을 통해서 정말 살기 좋은 살만한 그런 주택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주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심 재생 정책이 아니라 도심을 완전히 혁신하는 그런 어떤 리빌딩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 8, 90년대 정책은 버렸습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뉴욕, 동경, 런던을 가면 마천루 굉장히 50층, 100층짜리 건물이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를 어떤 도심 재생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혁신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변모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타 세금 제도 정책이 있겠는데요. 재산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 능력이 없는 노년층에 대해서 경감하는 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한 세원에서 두 가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경감이라든지 장차적으로는 배제하는 그런 걸 도입한 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선진국 많은 나라에서 지금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분의 1, 장차적으로는 폐지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잡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서 국민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그런 정책이 착착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